제 나이는 32살이고 사귀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아래 결혼을 해서 잘 살길만 하면 효도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재혼 후 의붓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떠나지 않고 제 남편과 시동생에게 엄마로 남아주셨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상냥하셨던 보고 또 봐도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너희 부모님이 시집 보내기 정말 아까워하셨겠어요? 맞지? 아니에요. 제게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은 남편과 어머님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빨리 시집 보내라고 매일 시끄럽게 짓거렸다고 해요. 아이고, 진짜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만약 내 엄마였다면 영원히 옆에 끼고 살았을 거예요.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도 더 연하시겠지. 철호야, 넌 복 받은 줄 아는구나. 아내에게요. 잘하셨어요. 제가 요즘은 마치 모시듯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머슴이 된 기분이랍니다. 이렇게 다정한 시어머니 덕분에 시댁에만 가면 예쁨을 받으면서 재밌게 놀고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사돈은 결혼에 관심이 없었는지 사귀는 여자가 없다고 했어요. 세아가 우리 둘째 아들에게 소개해줄 여자가 없겠니? 왜 없겠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도련님이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저자 숙맥 나이가 30이면 연애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해요. 엄마, 일이 힘들어서 연애할 기운이 없어요. 맨날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으이고, 일은 너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냥 조금 유도리 있게 쉬엄쉬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집까지 와서 회사 일을 하느냐? 정말 답답하다 라고 하셨었어요. 순진한지 바보 같은지 어머니 너무 몰아치지 마십시오. 둘에 님이 여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알아서 하시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두 아들이 모두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노,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맞지요? 시아버지와 어머니는 연상연하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살이 많은 어머니는 은세인이어 해졌지요. 시동생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매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여자의 관심은커녕 만날 시간도 없어서 1년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역시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 봅니다. 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이 아리다운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 저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동사가 될 사람이 인사하러 왔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 남편의 제사 때문에 온 식구들께 인사하러 왔다고 말이죠. 어머, 도련님이 연애 중이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꽤 오래 사귀고 있나 봐요. 도련님이 연애 중인 예쁜 아가씨는 어디에 숨겨뒀다가 이제야 모셨다는 거예요. 형수님을 진작에 인사시켜 드려야 했는데 자기야, 인사드려 라고 하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수님,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녀라고 해요. 네, 이름이 미녀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려요, 미녀씨.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자 보길 돌같이 하는 도련님이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나요? 아, 저희는 어머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저와 어머님이 같은 미용실에서 만났답니다. 단골인데 친해지면서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철식 씨를 보자마자 반해버려서 먼저 고백을 했어요. 네, 미녀 씨가 먼저 고백을 하셨다고요? 이야, 우리 도련님 복 받으셨네요. 좋으시겠어요. 도련님네 쑥스럽네요. 형수님, 미녀가 저를 리드해 주시면서 사귀는 동안 아주 좋았어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두 분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아요. 축하해요. 드레님 아니라 서방님, 그리고 동서도 축하해요. 그리하여 시댁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어 기분이 한껏 들떴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를 예뻐하는 건 알았지만
도가 지나치세요. 동서를 함께 설거지할까요? 양이 많아서 한 사람이 씻고 다른 사람이 헹궈준다면 좋겠는데. 아니, 설거지를 4개 시키셨어요. 어제 오늘 2번 했는데 어머님도 한 번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내가 설거지를 하니?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쉬어도 될 텐데. 큰일도 없이 설거지 혼자 하면 어떡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어린이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 어머님을 통해 부려먹는 게 아니라 정말 설거지 양이 많아서 그래요. 많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놔두고 가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어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를 끔찍하게 아껴주시던 남편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 문자. 집사람은 설거지를 해도 되는 사람이고 재수 씨는 앉아서 쉬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꾸면 내가 해, 내 마누라 옆에서 헹구면 될 거 아니야? 아, 저랑 시기는 쓰레기 모아서 버리러 가잖아요. 재수 씨가 혼자 손이 놀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하면 나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애미한테 목소리를 높여내 둘째 며느리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에휴. 늙으면 죽어야 한다더니 내가 딱 그래야겠어.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도와주었고 동서는 텔레비전만 보고 깔깔거리고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애는 참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눈치도 없고 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아양을 다 받아주었고요. 그렇게 매번 동서는 시댁에서 손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 까딱하지 않고 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해봐야 저만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을 테니 모른 척하고 그냥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와서 온 식구가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날도 동석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서은 어머님 생신이니까 자네도 손 좀 거들면 안 될까? 내 남편이랑 서방님도 일하는 거 안 보여? 뭐래, 귀찮게 왜 이리라, 저래라 하는 거야? 동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 지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할 시간이네요. 형님 말 시키지 마세요. 드라마를 보겠다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가만히 앉아서 놀겠다는 거야. 해도 너무하해. 너무 하는 건 형님이세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송중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해요. 일어나서 TV를 끄고 여기 와봐. 나이가 좀 있어서 갑질을 하겠다는 거야? 동생이 먼저 화를 냈고 저를 대신해서 싸웠어. 형님께서 말버릇을 고치는 게 좋겠어. 내 행동이 형님이 화를 내는데 문제가 되었거든. 당신은 누구 남편이에요? 지금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주방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해. 지금 일어나서 사과하고 일 좀 하세요. 누구를 호영하지 않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하고 짜증을 내지 않겠다더니 왜 내 손을 묻히거나 생일상을 차렸다고 이러는 거죠? 당신,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이라도 일어나라고 명령해. 얼굴이 빨개진 시동생에게 큰 소리로 손가락질을 하는 건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멈추게 될 테니까. 뭐, 나 모르고 내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뭐가 뭔지. 내 며느리에게 대놓고 소리를 지르다니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해서 혼났어요. 내가 방해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멀리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냥 지켜봤을 뿐인데도 남편한테 시켜서 혼난 거야.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무슨 사고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어이, 큰 며느리, 너.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애를 쥐잡듯이 잡았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오늘 어머님 생신이기도 하고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건 동서한테 시킬 생각도 없었다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차리면 될 것을 왜 애한테 시키려고 들어? 누가 너한테 내 생일상 차려 달라고 빌었냐고?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생일 밥 차려 달라고 한 줄 알겠다. 다들 그만하고 집에 가라. 생일날 기분 더러운 날은 처음이네. 어머님, 또 동소말로 거예요.
정말 너무 하세요. 동서를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 건데요? 편애. 아이고, 나이 처먹고 말하는 싸가지 봐라야. 내 얼굴 보니까 재수가 없다. 그냥 꺼져라. 남편 데리고. 시어머니께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손을 잡고 끝내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결과 심호생 일에는 사태가 역전된 채로 나온 상황이었죠.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엄마랑 그만 보고 사야 할까 봐. 지난번에 싸워서 그런 거야?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새 엄마인데도 불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싫었어. 동생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함께 살 것이라고 약속했었지만 이젠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가 연애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지만 너무 후회가 되어 이제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수년을 같이 산 가족이었잖아. 하지만 늘 불편했고 솔직히 엄마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고 끝내겠어. 나는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본가에 한번 가보자. 꼭 인연을 끊어야겠어.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무시당하는 꼴을 여러 번 봐온 것이 너무 화나고 용서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잠시 후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 엄마, 이제 저희 아버지 재산을 나눠야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재산을 대신 맡아주셨던 물건들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뜻이야. 왜 계속 이러는 거야? 학비 때문에 돈을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이해가 안 가.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그런 말하는 게 무슨 소리야? 아들 놈이 뭐라고? 형하고 같은 생각인 줄 아느냐? 늙은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내고 싶은 거였냐? 아니, 왜 그런 소리를 못하냐? 형이 강압적으로 나와서 동의를 강요한 거 아닌가? 맞아. 철식이처럼 막 나가는 애가 아닌 우리 형이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대단한 줄 아느냐? 그 돈은 다 너희 형제를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 다 썼다고.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수십억의 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저희를 키우는데 수십억을 다 쓴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그냥 애미를 잡아먹으러 왔구만. 집을 뒤져봐라. 뭐 하나라도 나오면 다 가져가라더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젠 저나 철식이나 가정을 꾸렸고 3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자식을 보셨나요? 아무리 새엄마여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제 엄마답게 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으로 학원 보내고 대학에 가서부터는 저희 둘이 독립해서 살았잖아요. 언제 푸짐한 밥을 지어 주셨나요? 그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자 시어머니가 밥상 위에 국그릇을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어서 끈적한 국물이 남편 얼굴을 따라 흘러내리자 이성도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밥상을 뒤엎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후사로서 이런 일이 특효인 줄 아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해서 고춧가루를 조금 뿌리고 말았어. 정말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과 계속 인연을 유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거의 그만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요. 하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니? 나는 철식이랑 며느리가 있는 거야. 너희 둘 꼴 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 됐구나. 그럼 어서 꺼져. 저는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려 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동생 역시 심하게 놀라서 벙찐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설아는 여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며 군요. 진짜 징글맞은 연이었어. 연을 끊게 되었고 시동생까지 안 보고 살게 되었어요.
그이는 시모나 동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동생이 걱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저희는 그가 작은 소리로 평생 재수 씨에게 매달려 살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가 그의 엄마의 손바닥 위에서 꼭두가 되면서 살 거라고,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칠 것이에요. 어머니는 그러면서도 남들만 빛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보, 우리 남편은 아마 우리와 연락을 끊지 않을까 해요. 벌써 시도해봤는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이를 너한테도 전하라고 했어? 내가 돈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인연을 끝내는 것에는 실망했나 봐. 그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므로 새엄마와 친해지려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리 남편이 그게 최선일지도 몰라. 동서를 미워하고 있지만 서방님은 평생 함께 살게 될 아내인데 아내 편에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에휴,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잘못 같아서 미안하네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중 인격자인 엄마와 무개념하고 싸가지 없는 재수씨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마치 모녀처럼 지내야 했던 것이 어찌 그렇게도 비슷한지요. 아, 여보야, 이제 우리 식구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 둘이서 잘 살아가자고 하고 나중에 아이가 오면 서로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일 거예요.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데 여보야, 나 한 후배가 연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당신은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왜 그런 걸로요?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지만 그만두려고 해야겠다. 에헴, 그러하지도 않고 봉이지도 않다고 할 수 있어? 비에 많이 짠 듯한데 그래서 이벤트 사업을 생각 중이야. 결혼식이나 돌잔치, 기업 행사를 오픈해주는 가게를 어디에서든 찾아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회사로 사업을 하려고 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꽤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누군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 하고 싶다면 도전해봐. 정말 알겠어? 그럼 후배와 상의해서 바로 추진해볼게. 나는 회사를 퇴직하고 저축해둔 돈과 퇴직금을 활용하여 후배와 반반씩 사업을 준비했어. 처음에는 엄청난 마케팅 노력 끝에 계속해서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 행사 전문가들을 모아 행사를 진행해서 재미도 있었고 수익도 꽤 좋았어. 삶이 바쁘게 흘러가면서 시간이 어떻게든 혼자로는 무엇인가 느꼈어. 빠르게 지나가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업장을 확장했습니다. 제가 성공 가이드에서 내년으로 또 미뤄졌어요. 요즘 여보는 나보다 훨씬 잘 벌고 바쁘네요. 내가 마힘 소리하면서 모셔야겠어? 마님은 무슨, 내가 당신 밥을 못 해줘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밥은 아무나 해도 들고 시켜 먹거나 사 먹으면 되잖아. 당신이 밥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뭐 하러 신경 써? 우리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예쁘게 했을까?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네. 나 귀여운 거 이제 알았어. 네네, 귀여운 남편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밥 잘 먹을게요. 저와 남편은 깔깔거리며 밥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시동생에게 받은 문자를 보여주더군요. 아기가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랑 싸운 후에 얼마 안 됐는데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보낸 그룹 문자였는데 동생이 실수로 보냈나 봐요. 실수했네요. 당장 볼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은 동서를 보고 싶지 않지만 남편은 보고 싶어 하셔. 재수가 다 보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보지 않는 게 낫을 것 같아요. 미움이 없어지면 다시 만나보기로 할 거예요. 혹시 마음이 아직도 좋지 않나 봐. 다 까먹었는데도 성격이 참 좋으셨어요. 이건 천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난 일을 잊은 것뿐이에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시댁에 연락해서 찾아뵙자고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가 시댁에서 당한 모욕을 또 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의 돌잔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을 테니 일부러 찾아갈 이유가 없어서 모르는 척 넘어갔죠. 그런데 어느 평일에 조금 당황스러운 요청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벤트 회사인데 장례식장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다른 곳에 걸어보라고 했더니 장례식 관계자가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며 애걸 볼 거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례시장에서 일하는 장례 지도자입니다. 사장님, 거기 이벤트 회사이면 음식도 준비해 주신다면서 장례시장이요. 아, 저희는 이벤트 회사입니다. 장례식장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음식만 준비해 주시고 조문객들에게 음식만 날라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계약된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혹시 음식을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장례식장 음식이요. 그거야 참치 직접 만들지 않아도 마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서장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페이는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급하니 손 좀 잡아 주십시오. 네, 그러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음식 마련하고 서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직원들과 준비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마케팅을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장례식장에 우리의 소식이 퍼졌어요. 기쁨이 아닌 슬픔을 위로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도울 일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은 고급하게 준비해 탑차에 실어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즉시 장례시장에 도착하여 장례 지도자가 차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반찬, 밥, 국 등을 차례로 차려드렸고 조문객들이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음식을 주방에서 준비해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바쁘게 일했지만 생각해보니 장례식장 안에서 상주와 가족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허둥지둥 밥과 상을 받아가는 가족들을 보면에 실없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음식만 내놨다. 날랐다. 그러다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빈소로 들어가서 고인에게 절을 올리고 상주와 식구들에게 식사를 하려고 했죠.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는데 대화 중이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미녀야, 너네 서방한테 어디 가냐고 했냐? 나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거라고 했어. 뭐야? 사흘을 외박한다는데 시기가 다녀오라고 한 거니? 응, 엄마. 그 자식은 내 밥이야. 나한테 설설기는 등신 호구라고. 이기주의가 누구를 닮아서 남자를 이렇게 잘 후리는 거냐? 몰래 물어보지 마라, 엄마. 이게 다 엄마가 남자를 후리고 다닌 걸 보고 배운 거라고. 어머니와 동서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고부가 아닌 모녀 사이와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듣기로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우, 내 동생은 이제 평생 쉽겠지. 에휴, 그래도 내 딸을 지난번 호적에 등재해줘서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엄마 이모는 정말 착했어. 엄마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어떻게 같은 자매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 기질이 엄마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이년아 먹고 살려고 성격이 드세 제2의 이거야? 나도 안 되는 순수하고 청초한 여자였다고. 엄마라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재혼만 10번 했다며 나를 이모한테 맡겨두고 10명의 남자랑 결혼한 게 말이 나 돼? 그래서 지금 돈 많은 집안을 꿀꺽했잖아. 너도 내 의보다 그 이랑 결혼까지 했으니 팔자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얼마 전에 그린벨트 풀려서 토지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토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10억 원, 20억 원. 그러면 수년간 얼마나 버텼겠어요? 무려 100억이래요. 유산에 20억을 추가하면 120억이 되는군요. 엄마, 그러면 나에게는 몇 억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절반이라도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뭐, 절반이 기본이에요. 콧구멍으로 똥 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 그랬겠죠. 손님아, 동서랑 남편이랑 사이를 끊으려고 일부러 쇼를 벌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우리가 함께 한 일이잖아요. 진실을 밝혀서 엄마와 다투게 했잖아요. 엄마, 내 목숨은 언제 빼앗을 건가요? 남편이 되어서 재산을 나눌 수 있느니 없느니 아직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첫째 놈은 계획대로 연을 끊었으니 그린벨트 풀린 땅의 정체는 모를 거야. 그것들은 우리가 해외로 뛰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둘째 놈은 순진하고 등신 같아서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엄마 좀 서두르면 안 돼. 내가 낳은 아들 말이야. 다른 놈 자식인 거 알지? 그이가 눈치를 챘는지 맨날 아들이 자기를 닮지 않았다면서 궁시렁거리고 있다고. 뭐야, 벌써 의심을 해? 그러게 왜 남의 씨를 받아서 그 지랄을 한 거야? 그냥 내 서방 애를 가졌으면 안전해.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초식이 그놈은 밤일의 병이야. 재미도 더럽게 없고 느끼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대물 몇 명이랑 돌아가면서 놀덜컥 임신한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애 아빠가 누군지 나도 몰라. 아이고 화상아, 자네 자랑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낳은 자식의 친부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아브라, 솔직히 그냥 즐기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내가 남편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이야기 좀 해줘. 이런 문제는 전문가가 있어. 조선족인 사람 하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하는 놈이야. 벌써 섭외하고 작전을 짜고 있으니 곧 그 놈을 세상에서 없앨 거야. 그러면 우린 해외로 떠나면 될 거야. 이게 바로 완전 완벽한 시나리오야. 엄마,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나서면 어떻게 할 거야? 혹시라도 이상한 일에 눈치채고 재산 분할 고소를 하면 재수 없는 소리를 안 해도록 인연을 끊는 거지. 너 퇴퇴 3번에 알았어? 퇴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야겠지. 식기 소식이 없으니 그만이야. 조선족인의 서방을 사라지게 하면 우리도 바로 뜨자고 120억을 가지고 해외에서 편안하게 살아. 서양 남자들과 즐기면서 말야. 상상만 해도 멋져 보여. 엄마, 그런데 나이에 그게 가능해? 이게 또 엄마를 무시하는 거잖아. 늙어도 할 것은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지금 사귄 애인이 몇 명인지 아니? 다가 들 한남이라고. 물론 돈을 주고 만나기는 하지만 팔팔한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말이야. 좀 징그럽지만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엄마를 닮았나 봐.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건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 남자를 보고 벌렁거리는 게 여자의 본능이겠지. 우린 건강한 게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즐기면서 살자고.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지. 심호의 사돈은 친딸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용해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 미모가 돋보였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사로잡았고, 시동생은 동서를 처음 봤을 때 반해버려서 일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모녀가 작전을 세워서 남자들을 당하게 했지만 시동생을 없애겠다는 미친 계획을 들은 것에는 기가 차 눈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저는 비낸 영정사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그때 두 모녀가 저를 발견하고 놀라더군요. 아니, 너는 내 며느리잖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 라며 동서가 말했고, 형님, 저희 이모 아니, 저희 엄마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동서의 이모이자 엄마인 것을 알고 깔깔 웃자 그 표정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일그러진 채로 속삭이며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 머리를 굴리더니 다들 다 이해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야. 이러면 나가리지만 엄마, 우리 새롭게 시작해야 할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어? 조용히 해봐. 연기도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나는 사돈의 장례식에 온 거로 하자고. 새아가 오랜만이야. 사돈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상을 치르고 있어. 둘째 며느리밖에 없어서 내가 도와주고 있지. 아이고, 얼굴이 상했네. 아가, 그동안 힘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서운한 기분이 안 들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사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런, 동서로부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요, 사모님.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근데 서방님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아, 선생님, 그분이 제 남편이에요. 요즘 바빠서 또 저희랑 싸워서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싸워도 이런 큰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빠지면 어떡해요? 연락해 볼까요? 아니요. 제 남편이 알면 신경 쓰이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와 엄마는 왕래가 없어서 다 얘만 왔다고요. 남편은 엄마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선생님, 지금 본 거 비밀로 해주세요. 응, 말씀하신 이해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왜 여기 온 건지 궁금하지? 이벤트 회사를 차린데 오늘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직원들이랑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말이야, 방금 나눈 대화는 아주 잘 들었어. 동서 맞지 않나? 시어머니의 딸이니까 시누이가 되는 건가? 아 몰라. 족보가 더럽게 꼬였네. 모녀가 고부 행세를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고 서방님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더럽힌 쓰레기들. 제가 모든 걸 알았다고 하자 동서가 입을 찢으며 짜증을 냈더군요. 이런 씨, 엄마, 우리 어떻게? 제대로 걸렸잖아. 무슨 방법이 없어? 없긴 왜 없어? 인연도 제거해버리면 되지. 이번 기회에 이 집 식구들을 싹싹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야, 들통나고도 나한테 겁을 주려고 하네. 이봐, 늙은 할머니 그리고 걸레야. 모녀가 나눈 대화는 내가 잘 녹음했어. 이걸로 두 사람 인생 초전을 박살 내줄게. 뭐, 녹음 젠장을, 너 그거 일이네. 당장 지우란 말이야. 흥, 너들이 나는 대화가 들키면 곤란한 건 알아. 그래도 잘못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내가 뿌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빼앗아 보자고 했더니 현장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순간에 그들은 제게로 떨들었어요. 저는 즉시 식당 쪽으로 뛰어가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두 진상 처리 준비 3단계. 위험해요. 무기를 모두 손에 드세요. 진상 위험 단계다. 국자, 집게, 국통, 무엇이든 들고 방어하세요. 저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도 따라 들어오려고 했죠. 그때 제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국자로 육개장을 한 국자로 떠서 시어머니의 얼굴에 투척했어요. 그 순간 제 남편의 얼굴에 김치찌개를 뿌린 순간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부하 직원들은 전투를 하는 듯 육개장 국물과 반찬에 머리고기를 사정없이 던지며 두 모녀는 음식물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집힌 눈의 모녀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부하 직원들이 국자, 집게, 밥주걱 등 갖가지 도구로 쥐어 터뜨렸습니다. 진상 퇴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진상들은 위험 3단계로 진행하여 매로 쓰러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와 동생 후배가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모녀가 돼지를 얻었으며 조문객들이 구경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제지하려고 시도할 때쯤 남편과 시동생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녹음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낸 결과 불을 짓게 되었죠. 제 남편은 혀를 차며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며 쌍욕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녀 사이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사기이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이기도 했고 아들이 들지 않는 의심은 했지만 엄마랑 아내가 모녀 사이라는 것은 진짜로 역대급으로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손에 놀린다는 것을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형님,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묻더니 일단 조져두라고 합니다. 형제는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먼저 두 모녀를 잡아들자 분노를 참지 않고 넉넉히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애미야. 새 엄마라도 해도 엄마란 뜻이야. 엄마를 좋아하시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주제에 그것도 모자라지. 딸내미를 내 동생의 며느리로 주겠다고?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이 늙은 망남은 무슨 짓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어?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게 뭔 소리야? 나도 너희 아버지를 해치긴 했어. 난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짐승이 아니야. 망나니를 해방해보면 더한 여지가 나올 거야. 제대로 조사해보자고.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의 재산도 모두 지켜주고 제대로 처벌할 거야. 우리가 아는 검찰, 경찰, 판사 모두 불러서 이들을 처벌할 거야. 뭐야? 날 신고하겠다고?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러는 거야? 내 딸은 아니야. 내 며느리는 법적으로는 내 딸이니까. 아니, 저 사진 속의 동생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야? 이건 사기가 아니잖아. 그럼 당신의 동생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정상인 거야? 이거 정말 광신자네. 형을 밟아 시국은 다시 일어날 게야. 몽둥이 찜질을 받았고 만신창이가 되자 공격은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나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저희 가족들은 모두 경찰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모든 사정을 알리고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물론 저도 두 모녀를 혼냈던 일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형제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시녀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나오지 못한 것이죠. 얼마 후 재판이 열렸는데 시녀의 사기극과 시동생을 해치려는 음모가 악이라 인정되어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동생과의 결혼이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호적에서 조카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 또한 형제가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남편과 시동생이 대형 로펌에서 능력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 여럿을 선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징역을 살고 나온 시모는 우리 세 식구를 찾아왔어요. 이 가족이 엄마를 감옥에 보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우리는 사람이고 당신과 당신의 딸이 짐승이지. 어떻게 자기 딸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해?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어떤 거야? 그렇게들 난리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일 뿐이야. 이봐, 당신 딸은 내 애가 아닌 다른 놈의 애를 낳았어. 그것만 봐도 벌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말싸움을 하는 동안 저희 남편과 나는 주위를 돌아보며 몽둥이가 될 필요가 없어요. 만만한 것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자 하나를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또 무식하게 무기를 드네. 야, 나는 여기서 싸우러 온 것이 아니잖아. 나는 받을 유산을 받겠다고 왔거든. 나는 너희들의 형제와 아버지와 3년을 함께 살았고 너희들과는 십수년을 모자 지간으로 지내왔어. 그렇다면 충분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생각을 하냐? 역시나 두 모녀는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고 우리 식구들은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섰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와 걸레년이 돈을 공짜로 벌려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단을 내고 아직도 돈에 눈이 멀어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야? 야, 니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잘 먹고 살았을 텐데. 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왜 그런 일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아직도 후회가 되네. 나는 오늘 돈을 받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도전해야 조르게 되는 마음이 생기지. 빨리 들어와, 망나니야. 모녀는 미리 챙겨온 나무 방망이를 꺼내서 휘두렸다. 그러자 남편이 쟤를 뒤로 밀어내고 몸으로 막았어요. 나무 방망이는 제 남편의 팔에 한 번 맞히더니 톡하고 부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야, 딸아,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쟨 중국상 어쩐지 싸다고 했어.
한 번 휘두르고 부러지는 방망이가 어디 있어? 야, 쟤네 국자 들고 덤벼. 이제 어쩔 거야? 몰라. 엄마가 방망이로 겁을 주면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 뒤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아야. 일단 후퇴해야 해. 튀자고 가긴 어딜 가나. 너희 집행유예 기간인 건 알아.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렸어. 나무 방망이가 부러질 만큼 세게 맞은 거야? 이 정도면 다시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우릴 공격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했잖아. 여보, 도련님, 저것들 못 나가게 막아주세요. 경찰을 신고할 테니까. 아이, 이건 놔주세요. 제발 놔주십시오. 다시 감옥에 가기 싫어.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고. 얘들아, 다시는 돈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떠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그냥 갈게요. 감옥에 가는 것보단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낫겠다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신고하지 마세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여보, 도련님, 이들을 감옥에 넣을까요? 아니면 코어프스 결방해야 할까요? 찾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냥 보내줄까요? 그러자 남편과 시동생은 고민을 하더니 그냥 보내주자고 하더군요. 감옥에 가면 새끼밥을 공짜로 먹을 테니 밖에서 거지같이 살게 하는 게 낫겠다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두 모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사과하라고 일렀습니다. 너희 무릎 꿇고 빌면 신고는 안 할게. 그 모녀는 무릎을 바닥에 찢다지듯이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애미 자격도 없는데 재산 꿰차려고 너희와 가족으로 지낸 거다. 그리고 내 딸도 재산을 노리고 둘째랑 결혼시킨 거고. 모두 이 못난 애미가 한 짓이니 용서해 다오 아줌마. 엄마라는 말은 빼시죠. 그리고 걸레, 너도 싹싹 빌어 내 동사한. 빌란 말이야 여보여. 미안해. 당신을 꽂히라고 시킨 건 엄마였어. 나한테 돈 벌 기회를 주겠다고 10년 만에 찾아왔다고. 이 여자가 시켜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야? 그런데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서 여러 남자랑 바람 피워서 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이 여자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나 같은 걸레야? 그러지 마. 나 감옥에 가면서 아기가 입양됐다고 들었어. 이제 다시는 얼굴을 못 본다고. 그거 잘 됐네. 너 같은 애미 밑에서 능히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너희 두 사람 용서해주지는 않을 거지만 보내줄게. 너들이 오늘 한 짓은 증거가 있으니 또 찾아오거나 또 재산 분할로 고소를 하면 그땐 저 방망이처럼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알아듣겠어? 시가 무슨 말을 그렇게.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너와 내 형은 다르니까 날 다시 받아주거라. 엄마랑 둘이 같이 살자. 내 딸은 그냥 버리더라도 나는 버려주려 해. 엄마는 너밖에 없다고 시어머니가 입방정을 떠는 바람에 시동생이 다시 크게 분해서 두 모녀는 벌떡 일어나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걸음마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쳤다. 그렇게 시녀는 저희 식구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시녀는 신용불량자로 구제받지 못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무료 급식을 먹고 길바닥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감옥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경사가 찾아왔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시동생이 진짜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풍비박산하며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식구가 되어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나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